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입니다. 어, 좀 터프한 한 주였죠.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분들이 썩 좋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 포함이고요. 네, 뭐, 주가가 안 좋아서, 근데 이런 일들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투자자라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 일상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D&D 파마텍 콥데이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온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인분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 분석하고 이제 그거 보다 보면 이제 또 펩트론 내용들도 조금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막 흔들리는 게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뭐 수급이 좀 안 좋다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건데 결국은 이럴 때는 본질을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네 이제 여기가 요즘 하늘이 날씨가 좋을 때는 굉장히 파랗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저희 동네인데 참 이쁘죠. 네 여기서 제가 러닝도 하고 산책도 하고 네 되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매수 매도는 참고해 주시고 네 저는 언제든지 해당 종목을 좋게 얘기해도 팔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난번에 후원 좀 부탁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곳에 쓰고 있고, 네. 어쨌든 좋은 원고를 받던지, 아니면 제가 더 똑똑해지던지, 이제 이 뭐 후원해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고, 후원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을 오늘부터는 좀 열려고 하거든요. 이게 좀 제가 오버해가지고 그냥 댓글을 닫아놨는데 사실 유사투자자문 요거 허가받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댓글 닫고 열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뭐 소통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개설하고 나서 회원들하고 막 소통을 해서 이거 사고 이거 팔라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는 댓글 열어도 전혀 상관없어서 댓글을 오늘부터는 열 거니까. 아 그러고 광고 광고를 제가 예전에 그냥 이제 이거 올리다 보면 넣겠습니까 빼겠습니까 요거 두 개만 있어가지고 넣었는데 광고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얼마 되지도 않고 그냥 광고는 이제 계속 안 넣고 있습니다. 네, 광고를 안 넣고 있고 광고 없고 댓글은 열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방송하는 데 있어서 또 궁금한 거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알아봐서 알려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종토방보다는 요 댓글 이제 남겨주시면 뭐 그게 더 좀 의미 있는 정보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데 그 호가창 보고 있으면 되게 그냥 이 원숭이처럼 기분 나쁘고 어 기분 나쁘고 뭐 내동매매 하게 되고 현금 그냥 다 손진해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질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조금 한 발 시장에서 떨어져서 관망하는 아니면 아예 보지 마시거나 그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관심을 좀 따로 돌려가지고 다른 거 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어차피 제가 본다고 어떻게 뭐 시장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회사가 잘못되고 있는 거는 없고 네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라이브 때도 한번 이제 활용했던 자료인데 박세익 전무님 그 투자의 본질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뭐 이 내용 때문에 책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거를 보고 저가 대비 98,700원이 된 거는 한 몇 배 올랐죠? 35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35배 오르는 주식도 요런 구간들, 뭐 요런 구간들에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정도 되는 구간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거든요. 뭐 이 구간, 이 구간, 뭐 이 구간도 있고, 이 구간도 있고, 이런 구간이 더 힘들죠. 뭐 거의 1년 동안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떨어졌네요.
아무튼 이런 구간들 거의 30% 이 정도 막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배 오르는 주식은 항상 20%, 30%, 40%, 많게는 40%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항상 동반한다. 근데 이거를 요 기간 동안 피해서 또 오르는 주식에 올라타고 또 떨어지는 구간을 피해서 또 오르는 주식에 올라타고 이런 이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1조 부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1조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저는 그럴 재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다 발라먹는 사람은 진짜 신입니다. 신. 본인이 1조 부자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되게 아쉬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를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심리 상태냐면 D&D 파마텍도 있고 펩트론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잖아요. 알테오젠 비중이 이 두 종목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세대 2001년도에 월드 시리즈 우승 랜디 존슨과 최고의 원투펀치 이제 제가 01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추억이 있는데 아무튼 대학교 1학년 때죠. 그래서 최고의 원투펀치 때문에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듯이 저는 제 계좌에서 원투펀치는 펩트론하고 D&D 파마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 있는 게 좀 짜증은 이제 나지만 그렇게 또 지나고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둘 중에 언젠가는 하나가 오를 것 같고 저는 두 개 다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가 오를 때 하나가 눌려 있으면 뭐가 먼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알테오젠도 있고요. 이미 그러니까 보로노이가 비중이 좀 적기는 한데 이 세 종목들보다는 보로노이가 지금 막 이제 거의 신고가를 트라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로노이 올랐을 때 또 떨어져 있는 종목들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좌는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로노이는 이번에 C797S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3조가 너무 싸다. 또 이런 논리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파놀바이오 파마도 제가 아직 요것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테드 3상 결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는 다른 분들하고 또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포인트가 두 개거든요. 임상 결과가 좋을 것이냐 배드일 것이냐 요거고, 두 번째는 좋았을 때 상업화를 할 것인가 요런 건데 저는 둘 다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둘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도 이제 잘 될 거라고 이제 주가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콥데이에 나온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고 예전에 있던 자료들을 또 다시 보니까 그래 이래서 내가 좋게 봤었지 지금 시점에서 보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자료들을 이런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한번 되돌아 보려고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24년 최초 메시 치료제 출시 이후 이게 레지디프라죠. 네. 본격적 시장 개화 전망, 다양한 기전을 통해 각기 개선된 유효성을 나타내는 제품 후속 허가 취득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레스메티롬. 요게 이제 허가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세마글루타이드도 허가를 받았죠. 25년 8월 얼마 전에 가속 승인을 받아서 시장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세마글루타이드가 인크레틴 계열에서는. 그러고 에프록시퍼민 이게 FGF21이고
89 바이오 거도 FGF21, 그리고 터제파타이드도 그 메시 적응증으로 해서 결과들을 내고 있고, 한미에서 가져간 머크 거도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D&D 파마텍도 있고요. 서브드타이드도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조금 예전 자료들이긴 한데 보시면 좋잖아요. DD01이 서브드타이드보다 최고 농도 도달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인크레틴 계열 약물들은 이렇게 혈중 농도가 있으면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게 부작용이 더 적잖아요. 그거를 이제 DD01은 패길레이션을 한 거고, 이렇게 천천히 거의 4.51이라고 해야 될까요? 4.51과 1일, 거의 4.5배 느리게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이게 4.5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더 적다. 서브드 타이프보다 더 좋은 물질이거든요. DD01은 이때까지 나온 결과만 보면 반감기도 이제 더 길죠. 서서히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속도는 비슷하지 않나?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감기는 8일, 6일이고, 그래서 PTR이라고 해서 최고 농도, 최저 농도 요런 비율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적은 게 부작용이 덜하니까 멀미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DD01이 더 좋을 거라고 이론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임상 결과를 봤을 때도 DD01이 더 좋게 나왔죠. 보시면 도달 시간 및 반감기 증대에 따른 안정성 내약성을 개선했다. 그리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 낮음.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메시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서브트타이드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12주 동안 그 지방간 감소 평균치를 봤을 때 48주 서브드타이드가 뺀 것만큼 이번에 뺀 거거든요. 12주 48주잖아요. 62.3%, 64.3%. 그리고 지방간 30% 이상 감소 환자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12주 만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48주면 이제 12달이잖아요. 12달. 12달, 그 전에 이제 빠지고 이제 더 안 빠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섬유화 같은 경우는 간지방이 이제 빠지고 나서 리모델링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DD01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최고 용량으로 올려가지고 쭉 이제 48주까지 진행을 하고, 서브드타이드 같은 경우는 24주 저용량으로 투여한 다음에 24주의 최대 용량에 들어가서 6달 정도의 최고 용량이 들어가서 이때부터 좀 지방 감소가 더 가속화될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간 감소는 더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이 빼놓고, 요 기간 동안 그 섬유화 조직을 이제 리모델링 하는 시간이 훨씬 여유가 있다. 이거는 이제 좀 증명이 됐거든요. 간지방이 감소하면 대사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DD01 같은 경우는 혈당도 개선이 되고 체중도 이제 빠져서 전체적인 대사가 엄청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방간도 빼놓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제 결론은 서브드타이드가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메시 악화 없는 섬유화 개선을 봤을 때 36.6%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높거든요. 20%, 30% 이상 넘는 그게 없어요, 지금. 뭐 얘네들 같은 경우도 11.7%, 22.7%, 뭐 FGF 21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6.6% 안 빠질까요, 이게? 그냥 기전적으로 똑같은데? 그리고 간지방은
이제 앞단에서 훨씬 많이 뺐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간은 훨씬 긴데 저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실제로 그 중간 데이터 그 5월에 블라인드 데이터 발표했을 때 그거 보시면 거의 다 막 70%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효과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요즘 요거 가지고 또 말들이 좀 있는데, 누구는 48주 결과 확인하고 나올 거다. 빅파마들이 그거를 불확실성을 안고 살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 측은 연말에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지 않고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연말에 나올 확률이 이제 회사 측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결과들을 보면 간지방 감소가 뭐 이제 다른 보조 지표들 뭐 이제 프록시3였나 그거하고 엘프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MRE도 마찬가지고 계속 개선된다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일관되게. 그러고 다른 대사성 질환들에 대한 지표들도 뭐 체중 감소라든지 혈당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좋게 나오고 간지방 감소는 되게 빨리 일어나고 리모델링 할 시간은 서브드 타이드보다 더 길고 타이트레이션 간편하고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D&D 파마텍은 95% 이상의,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에이씨, 그냥 뭐 결과 확인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저는 반대로 제가 만약에 빅파마의 CEO다, 혹은 담당자다, 뭐 메시 쪽 담당자다, 내분비계 쪽 담당자다, 이러면 직을 걸고 한번 베팅을 해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라이센스 인을 해오는 거랑 그냥 페일 하는 거랑 뭐가 더 리스크가 클 건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게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불확실성이 크니까 우리는 더 크게 베팅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안 가지고 원래 했다가 48주 결과가 그냥 무난하게 되게 잘 나오면 서브드 타입 때보다 만약에 좋으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이어 이거는 미리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경쟁 빅팜한테 약물을 뺏긴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가 더 리스크가 큰지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뭐 다른 빅파마들보다 좀 베팅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담당자라면 이런 데이터들을 만약에 본다면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맞다는 건 아닌데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그게 맞겠죠. 48주 결과 확인하고 빅파마들이 안 살 거다. 근데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큰 변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담당자가 한번 베팅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요즘은 요런 것도 안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되짚어 보면 좋죠. 타이트레이션 기간이 말도 안 되게 요렇게 짧고 그러니까 12주에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12주에 다른 24주, 48주, 뭐 52주 요런 애들보다 평균 지방 감소율이 더 높게 나왔죠.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이제 또 펩트론 제가 맨 처음에 블로그에 썼던 펩트론하고 이게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최고 농도로 올라갈수록 부작용도 줄고 이제 내약성도 좋아지고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빨리 올릴 수 있으니까 효과도 되게 좋을 것이다 초반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약간은 지방간 감소 빠지는 걸로 증명이 됐잖아요. 부작용은 줄어들고 빠른 효과를 보는 거. 네. 그래서 싹센다에서 주일의 제형인 그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로 오면서
부작용도 줄고 효과는 더 좋아졌듯이 한 달 제형으로 제대로 된 한 달 제형으로 바꾼다면 더 좋아질 것이다. 그게 이제 펩트론의 PK 프로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장이 언제 착공되니 뭐 그런 막 왜 이렇게 늦어지니 엄청 그 주주분들 마음 많이 쓰시고 괴로워하시는데 이게 바이오텍은 그냥 느려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 측은 펩트론 회사 측은 뭐 릴리하고 계속 잘 돼 간다고 여러 번 최근에도 확인을 해줬고 딜 중이라는 것도 제가 어렴풋이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루하루의 주가에 일희일비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고 늦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가서 모집 이후 조직 생업 시행 결과 메시 확인된 환자 전체 78%로 이거는 되게 D&D 파마텍에 좋은 거잖아요. 메시 컨펌드 된 환자가 이렇게 비율이 고르게 높았다. 네, 플라시보도 한 80%, DD01 그 환자도 75.8%. 네, 그래서 비교하기에 너무 좋고 이형 당뇨는 조금 플라시보에서 좀 많고 DD01에서는 좀 적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성분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 보시면 12주 투여 완료 환자 기준에서 85.7%에서 지방간 30% 이상 감소한 거거든요. 평균 지방간 감소율이 67.3%다. 67.3%는 12주에서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3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이 85.7%. 그래서 12주에 요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빼고 나머지 36주는 섬유화를 리모델링하는 기간으로 갖는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똑같은 GLP, GCG잖아요. 그러고 혈당 개선도 잘 되고 체중도 잘 빠지고 그런 거 봤을 때 서브드타이드의 36%였나? 그거보다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위압군 뭐 그게 튈 수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좀 모수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삼상 어차피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몇백 명, 1000명 이상 단위로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그때 통계적으로 굉장히 더 유의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빅파마가 감수하고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짧은 투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 이제 똑같은 거 계속 나오죠. 장기 투여 경쟁 약물 대비 경쟁력 있는 유효성.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 그 PPT 장표라고 해야 되나? 요 장표들이 아마 영문으로만 바꿔서 그 이제 딜하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뭐 빅파마들하고 그 IB 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자료들 똑같이 저는 쓰면서 막 설득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방간 30% 이상 감소 환자 비율 봤을 때도 12주에 다른 애들보다 다 이렇게 높아요. 네. 다른 애들은 24주, 24주. FGF21 한번 볼까요? 아케로가 89%, GSK가 79%. 뭐 이거 올이랑 컴플리터가 좀 다르긴 한데 뭐 어쨌든 요거는 한번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짧은 투약 기간 계속 나오잖아요. 장기 투여 경쟁 약물 대비 경쟁력 있는 유효성이 나왔다. 네. 평균 지방 감소율에서 그러니까 12주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2주 이후에 그러니까 2주 동안 저용량으로 쓰고 46주 동안 고용량으로 쓰고 12주만큼 지방간을 웬만큼 다 빼놓고 그 이후에는 섬유화 리모델링 기간으로 가져간다. 요게 이제 DD01의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일 수 있죠. 그래서 30% 이상 환자의 대부분이 50% 이상 지방간 감소가 됐고 그러니까 지방간은 엄청 잘 빼요. 엄청 잘 빼.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요게 이제 좀 추가가 된 것 같은데 메시 환자가 지금 2030년에는
백조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백조 시장. 최근 FDA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오마커가 이제 개발되는 거예요. 바이오마커. 최근 FDA에서 메시 치료제 허가 검토를 위한 비침습적 바이오마커 도입에 관한 뭐 요런 수령 긍정적 검토 시 향후 다양한 바이오마커 도입에 따른 뭐 이제 메시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메시 시장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단계고 뭐 2단계, 3단계 요렇게 이제 2028년 뭐 30년 되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R이라고 요거는 우리가 찍는 MRI인데 프로그램이 좀 다를 거고 이건 비싸죠. 우리나라에서야 뭐 한 100만 원 뭐 이 정도 100에서 150 정도면 찍겠지만 미국에서는 MRI 찍는데 몇 천만 원 아마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루틴하게 쓰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이브로 스캔 초음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간의 진동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AI 시대잖아요. 뭐 그냥 이건 제 예상인데 F 뭐 지방간부터 F1, F4까지 뭐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 놓고 그냥 초음파를 간 쪽에 이렇게 딱 대면 그냥 제일 넓은 면 뭐라고 해야 되지? 제일 넓은 면 딱 그냥 그 텍스처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몇 개 저장해가지고 뭐 어떤 웹사이트 같은 데 넣으면 그냥 AI 데이터를 이제 다 학습시켜 놓은 뭐 그런 거에 이분은 뭐 F1이다. 뭐 이렇게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GLP, GCG를 맞아야죠. 혹은 삼중작용제를 맞거나. 네.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비만보다도 비만만큼 비만은 이제 근데 소비재로 또 커지는 시장이 있는 거고, 메쉬는 뭐, 그, 지방 간 쪽까지 이제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약을 쓰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냥 이게, 병원이랑 메디컬 인더스트리라고 해야 되나? 의학 쪽도 그냥 산업이라서 계속 이런 마커들을 만들고 시장을 넓히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단 못했던 환자들까지 진단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약을 쓰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24주 추가 분석을 했을 때 바이오마커 개선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도 이번에 확인을 했죠. MRE는 12주만 이거는 비싸니까 요때만 했었고 F1부터 F1부터 F0부터였나? 아무튼 전체로 봤을 때는 뭐였지? 이거였나? 뭐 통계적 유의성을 살짝 그 달성 못했다고 해서 또 억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제 다른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제 여의도의 특정 무리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걸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F2, F3만 떼놓고 보면 둘 다 달성했거든요. 통계적 유의성을. 그래서 전혀 뭐 의미 없습니다. 그런 악의적인 이상한 루머는. 네. DD01 투약군에서 위약군 대비 체중 감소 효과 확인도 지속되었다.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보다는 체중이 훨씬 더 잘 빠지고 거의 터제파타이드 정도? 네, 그 정도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소도 효과가 좋고 GCG 때문인지는 몰라도 내장 지방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복부에 자기 손을 한번 갖다 대보시죠. 지방 느껴지시지 않나요? 우리 다 맞아야 돼요. 네, 우리 다 맞아야 된다고. 백조 시장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장 지방 감소 저 이거 나오면 진짜 맞고 싶네요. 이거 실비되면 좋겠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장 지방도 잘 빠집니다. 네. 낮은 베이스 라인임에도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혈당 조절도 돼요. 혈당 조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쟁약이라고 할 수 있죠. 펜비도타이드 그 알티뮴 거거든요. 얘네 혈당 조절 안 되죠. 그리고 머크 거 이게 한미에서 넘어간 얘도 혈당 조절이 안 되죠. GLP하고 GCG에서 GCG 비율이 커서. 네. 그래서 이게 뭐 DD01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육각형 미남이에요. 네.
얼굴 차은우 키 185. 오타니로 할까? 아, 오타니는 너무 이런 큰 육각형인데,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차은우 뭐 인성 좋고 얼굴 잘생기고 성격 좋고 뭐 노래도 잘하고 약간 이런 느낌. 네. 어, 우수한 내약성이 또 있다. 그러니까 타이트레이션을 빨리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내약성도 우수하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스마트 대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펩트로는 본질만 봤을 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생산에 관한 부분은 CMC를 다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들이 엄청 많고 그런 거 다 문서화할 거고, 뭐 현실 세계에서 기계들도 다 하나하나 매뉴얼 만들고 막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언젠가 나오겠지.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부작용 적다는 거고.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좀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죠. 네. 부작용이 9%, 서브드 타이드는 16%. 이것도 예전에는 좀 더 높았는데 약간 자료에서는 톤 다운을 했네요. 네. 어쨌든 근데 이게 막 이거 3명이었잖아요. 이제 한 명이 위약군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뭐 3%씩 휙휙 바뀌는데 뭐 어쨌든 9%다. 네. 평균 지방간 감소도 좋고 이것도 좋고. 네. 그러니까 요게 안 나온 거잖아요. 요게 이제 요거 두 개가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요거 잘 나올 것 같은데 36.6%. 리모델링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지방간이 빠진 후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도 생각하는데 빅파마들이 생각을 안 할까? 뭐 제 논리가 좀 많이 이상해 보이나요? 네. DD01 임상 이상 1차 평가지표 12주 지방간 감소 확인 후 조직생검 확인 전 기술 이전 추진. 그래서 조직생검 확인 전에 계속 나오잖아요. 회사는 조직생검 확인 전에 기술 이전 추진할 거다. 뭐 아주 큰 딜은 아니라도 조금 디스카운트 해서 뭐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만약에 안 한다면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사 측에 얘기하세요. 저는 회사를 믿습니다. 네. 뭐 제 생각에는 그런 정황도 뭐 그러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최근에 빅딜 성사가 돼서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저도 뭐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고, 그냥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뭐 중간 거 한 3빌리언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3빌리언이면 4조잖아요. 그러고 계약금 한번 보자. 1.2빌리언이면 얼마예요? 1조 5천억. 이건 얼마야? 3조 3.4조. 이게 너무 그러고 4.7빌리언이면 이게 얼마야? 이건 너무 큰. 4.7빌리언 맞나?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적어도 1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적어도 1조 아니야? 네, 뭐 이것만 안 나왔잖아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을까? 30 몇 프로 안 나올까요? 네. 그래서 제가 빅파마 담당자라면 뭐 베팅 해보고 죽는 게 안 해보고 죽는 것보다 확률이 그게 더 높지 않을까요? 이거 뺏겨가지고 파이어 되는 것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베팅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뭐 또 나오지만 희미하게 뭐 요거를 살려 놓으시긴 했지만 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한다니까. 여기까지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한다니까. 네, 뭐 기대를 한번 해보죠. 뭐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별화 전략 보시면 메쉬 해소, 섬유화 개선. 안 되겠어요 이거? 되겠지. 체중 감소 되죠. 뭐 얘네는 뭐냐, 여기 혈당 조절 안 되죠. 얘네는 혈당 조절 안 되고, 마드리갈 거는 다 안 돼. 체중 감소도 안 되고 혈당 조절도 안 돼. 그리고 아케로 거는 체중 감소 안 되네. 혈당 조절 안 되고 혈당 조절 안 되고. 서브드 타이드보다 더 좋은 거는 타이트레이션 과정이 짧고 부작용이 더 적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타이트레이션 적고 부작용이 더 좋다. 그리고 더 빠른 기간에 간 지방 감소를 시킨다. 하나씩 볼까요? 요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메시 및 기타 대사 질환으로 확정 가능하다. F1부터 F3까지 우리 거다. 우리 영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내가 깡패야. 약간 이런 거죠. 경쟁 제품 대비 개선된 효능. 빠른 상업화 추진하겠다. CMC 준비 완료. 상업 스케일 이미 다 해놨다. 펩토론이 지금 준비하는 거 지금 우리는 CMO 맡길 때 다 해놨고 다 생산할 수 있다. 패스트 트랙 지정 완료. 혁신 신약 지정 추진. 빠른 상업화 한답니다. 그리고 환자 선호 특성 보유. 타이트레이션 짧다는 거죠. 네. 이게 장표가 좀 작아서 좀 덜 뺐네요. 덜 넣으셨네. 덜 넣으셨어. 부작용도 적고 효능도 더 단기간에 더 잘 빠진다는 거를.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경구제 비만 치료제로 왔습니다. 또 맞네요. 오늘 또 하다 보니까 경구제 비만 치료제로 왔는데 요게 이제 단점, 펩타이드 비만 치료 경구제의 단점이고, 요거는 장점, 요거는 이게 이제 메세라 측의 장점이고, 요게 이제 펩타이드의 장점이죠. 단점만 개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흡수율 높여서 개선했죠. 요것도 흡수율 높여서 개선. 반감기가 길어가지고 생산 단가가 더 낮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D&D 파마텍 메세라 화이자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넘버원이다. 넘버원. 저는 4, 5년 뒤에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트너사가 피인수를 했다. 화이자가 7에서 10조 규모의 대형 M&A 성사. 메세라 인수로 화이자 차세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입했다. 화이자가 D&D 파마텍 기술 검증 완료했대요. 완료했대. 기술 이전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승계. 이거를 메세라 측에 기술 이전할 때 되게 늠름한 조건으로 하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로얄티 그렇게 짜게 받지 않았어요. 되게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사장님이. 그래서 기본 5%예요. 기본 5%. 최소 5%.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이자 메세라가 이렇게 했고, 비교적 달성 가능하고 명확한 마일스톤 선호. 전임상보다는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과 연계 사유.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그냥 저쪽 얘기고, 임상 진입 임박. 임상에 들어간 걸로 보이죠? 경구용 파이프라인의 강점은, 그러니까 이게 노보노디스크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음식물 섭취 제한 없음. 콜드 체인 없어도 됨. 반감기가 극대화된 게 이게 메세라 파트너를 엄청 잘 만나서 할로를 탑재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엄청 뭐죠? 장점, 운이 되게 좋은 거죠. 네. 기타 경구용 의약품과의 병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약하고 같이 먹어도 돼. 영양제 같은 거 먹을 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약들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딱 넣어 놓으면 그냥 매일 영양제 먹듯이 먹는 거예요.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먹겠다고 하면 월, 수, 금 이렇게만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되게 좋다. 다른 영양제랑 같이 먹어도 된다. 여기 이제 친절하게 이것도 넣어주셨는데, 개발 중단. 로티글리프론하고 다노글리프론이 화이자가 간독성 및 PK 변동성 등 사유로 최종 개발 중단을 결정했잖아요. 해결 방안. 긴 반감기, 높은 흡수율, 펩타이드를 쓰면 된다. 그래서 연말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1상 결과가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오를 것 같은데, 뭐 제 예상입니다. 근데 이제 패를 까볼지는 본인이 이제 결정하셔야죠. 네. 요게 이제 또 좀 새로운 면이었는데, 화이자 컨퍼런스 콜에 이런 자료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맷 0975, 맷 2245 이거는 임상에 들어간 것 같고, 올 연말에 이제 결과가 나오죠. 오랄 아밀린까지는
이제 예정에 있던 건데, 아, 이거 뭐지? 오랄 GLP하고 아밀린을 콤비네이션으로 섞는 경구제. 이거는 D&D 파마텍의 물질은 아니거든요. 097하고 233 API죠. 얘네들을 그냥 뭐 사실 알약이 이렇게 있으면 부영제하고 섞어가지고 API를 넣어서 비율만 맞춰주면 되니까 이제 칵테일 세라피를 또 지금 예정 중이니까 뭐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들어가 있네. 화이자가 또 좀 웅큼한 구석이 있죠. D&D 물질 써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뭐 이것도 가능성 있다. 근데 어쨌든 로얄티 받잖아요. 로얄티. 뭐 어쨌든 좋은 물건, 내 물건 뭐 10개 파는 것보다 좋은 물건 100개 파는 게 낫죠. 로얄티도 훨씬 더 받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럭키비키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GLP하고 아밀린 요렇게 경구제로 하면 실제로 그 노보노디스크의 아미크레틴 임상 결과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무려 100ml. 그래서 별로다. 네. 추가 제품에 대한 전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확인 다 했을 거고 26년 복수 제품의 임상 진입 예상. 그래서 내년이 되면 화이자의 비만 에셋 중에 절반은 임상 속도가 느리지만 D&D 파마텍의 물질 혹은 기술이 들어간 그 파이프라인으로 채워질 거다. 그렇게 봤을 때 D&D 파마텍은 메세라에 지금 10조 밸류를 받는다고 봤을 때 반은 받아야죠. 5조는 받아야지. 그러면 지금 2조잖아요. 뭐 한 DD0 저거 5조 하고 대충 DD01 같이 2조 하고 7조 그럼 한 3.5배 더 오르면 되겠네요. 3.5배 오르면 얼마야? 지금 뭐 16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48만 원, 8만 원 다음에 56만 원. 네. 자, 56만 원 TP. 네, 뻘소리 죄송합니다. 요거는 예전에 좀 있던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D&D 파마텍하고 그 메세라의 뭐 계획이었죠. 아밀린이 있었고 맷 아밀 5 트리플 경구제 그리고 듀얼 경구제 요거는 이제 요렇게 두 개로 작용하는 거죠. 그 뭐지? GLP하고 아밀린 합제는 요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 치면 얘는 몸뚱아리 있는 하나 이제 작용하는 데가 두 군데 얘는 개별적으로 몸뚱아리가 하나씩 트리플은 트리플 주사제 이거 한 달째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 또 갑자기 막 임상 진행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지금 다른 회사 가면 엄청 다크호스가 될 건데 괜히 이거 메세라한테 가가지고 지금 좀 찬밥 신세 같은데요? 한 달 제형 3중 작용제 다른 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찬밥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데. 전체 파이프라인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만이고 퇴행성 뇌질환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TLY01 있고 이게 두 개네요. NLY01, NLY02. 요거는 경구용이고 IND 에네이블링 중이다. 공동 개발 중이다.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호재들이 쌓여 있잖아요. 지금 CB 자금 조달 때문에 주가가 뭐 이렇게 뭐 시장도 안 좋고 이때다 싶어서 주가가 더 눌리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되게 좋은 종목이지 않아요? 지금 빨리 기회 왔을 때 기관이나 뭐 자금 집행하시는 데는 빨리 넣으시고 제가 아까 TP 56만원 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돈 넣으시고 빨리 좀 클로징 했으면 좋겠네요. 네, 뭐 그러고 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또 한다고 뭐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불확실성 아닌 불확실성이니까 빨리 돈 넣으시고 빨리 클로징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제 채널의 목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저도 100억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 중에 뭐 혹시나 저의 영향을 받아서 100억 부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저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뿌듯하고 좀 제 삶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슈퍼개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본 의사 김동호 원장님하고 이제 깡토님 책에서 보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게 스터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스터디를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100억 부자가 됐다, 슈퍼개미가 됐다. 이 책에서는 루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100억 부자가 이제 되면 루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혹시나 이제 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수정을 하고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 이 스터디를 하는 게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그랬을 때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뭐 제 채널 보시고 같이 스터디 하시고, 네. 그래서 뭐 바이오뿐만이 아니고 향후에는 좀 오프라인이나 뭐 다른 스터디도 나가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스터디를 해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요 후원 받은 금액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사적 이익을 위해 1원도 쓰지 않고 이제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뭐 원고를 받거나 아니면 뭐 같이 스터디를 하는 목적으로 그런 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요즘 장이 안 좋지만 혹시나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를 이렇게 열었고, 일단 요게 이제 끝이고, 어제 저기 메이저리그 바이오스톡, 그 MLB죠, MLB 메이저리그 바이오스톡 그 방에 또 고수분이 한 분 나타나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방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방을 잠시 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 있으면 방을 잠깐 열어둘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인원 제한이 있어요. 뭐 제가 운영하는 방이 아니라서 뭐 또 이제 열어두면 또 좋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당부드리는데 인사도 하지 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방 분위기나 한번 어떤지 눈팅만 하시고, 왜냐면 이게 좀 우리 까칠한 부방장 형들이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일주일 정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좀 분위기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전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기존 분들이 너무 좀 방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하시고 막 한 며칠간은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셨거든요. 어쨌든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카톡방 그 링크는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 뭐 이거 아마 인원 제한이 있어서 또 닫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네, 나중에 뭐 좋은 정보 교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일요일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날씨 내일 어떤지 모르겠네. 어쨌든 운동하시고 책 보고 뭐 친구 만나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무튼 주식 생각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